자, 오늘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사회문화 우리 고등학교 2학년 우리 사회문화 설명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간단하게 제 소개 한번 하고 그 다음 내신 출제 경영 어떻게 될 것인가, 아니면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어떠냐면 우리 사회문화 1등급 어떻게 나오면 나올 수 있는지, 그쵸?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커리큘럼과 관리 방안 요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제 소개 잠깐 먼저 하면 저는 일단은 메카학원이나 그 다음에 세움학원, 에선 탐구학원 여기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뭐 인강도 찍었었는데 제가 요즘은 인강을 찍진 않아요. 근데 대신 이제 어떠냐면 학생들이 결석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보강이 필요하다 그럴 때는 제가 영상을 항상 촬영해서 주는데 아마 인강하고 거의 똑같이 해서 제가 촬영해서 학생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뭐 인강 강사 경험했던 게 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그냥 수업하는 게 아니라 중등교사 2급 정교사 자격증이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도 학교에도 잠깐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일반 교과 지식만 아는 선생님이 되는 게 아니라 학교에 대한 과정이나 이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니까 아마 학생들 내신 준비하거나 그럴 때 보다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면 내신 출제 경향을 하나 좀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고등학교 2학년 우리 사회문화 이제 물론 개정이 됐죠. 근데 일단은 개정이 되더라도 교과서 내용은 일단 쉬워요. 그럼 변별력 있는 문제를 선생님들이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주로 내냐면 모의고사 기출 문제를 약간씩 변형을 하세요. 그래서 원래 선생님들이 문제를 뭐 재창작하고 막 이런 경우도 있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어떤 학교 선생님이 나눠주는 프린트를 보면 아마 고3들 아니면 고2들 모의고사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연습이 좀 필요해요. 그리고 아마 킬러 문제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하지만 우리 기존의 고3들이 출제했던 평가 문제들이 있거든요. 아마 그런 것들이 킬러 문제로 반영이 될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고3 수업도 하기 때문에 우리 6월, 9월 그다음 수능 문제는 항상 매년 분석을 많이 해놨거든요.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학교 프린트물이나 이런 것들 보면서 제가 그 유사한 문제들 찾아갖고 학생들한테 줄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출제 경향에 대한 거는 킬러 문항은 이 정도 나오니까 아마 그거는 교과서만 공부해가지고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제 문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 기출 문제 변형이 필수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단순히 이제 객관식 문제를 이게 1번이 정답이다, 2번이 정답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학생들이 나머지 보기 지문에 대한 걸 분석을 안 하거든요. 그래갖고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만들었냐면 모든 문제에 대한 걸 다 주관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EBS도 고1 같은 경우 선생님들이 활용을 하니까 EBS 내용하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기출 분석에 대한 걸 이렇게 변형을 한 거를 제가 주관식으로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모두 다 연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런 식으로 연습이 되고 그 다음 또 이런 식으로 계속 숙달시키려고 제가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정리된 문제를 마지막에 이제 직보 때나 아니면 이제 시험 전주에 뭐 한 1회 특강 뭐 이런 게 이제 학원에서 만약 개설이 되면 수업을 하거든요. 아마 그때 총정리를 하면서 이제 학생들이 보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가 이제 제가 마지막에 이제 이런 형태 뭐 책도 만들고 있어요. 그래갖고 5년치 모의고사 기출 문제랑 뭐 EBS 변형 뭐 이런 것들도 이런 교재에 넣어서 학생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하나 볼게요. 1등 학습 방법은 결국 이거예요. 교과서 문제 일단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가나 교육청 문제 선지 분석하는 거. 그리고 아마 사회문화가 제가 알기로 1학기 집중이수 아니면 2학기 집중이수가 분명히 될 거예요. 근데 개정된 사회문화를 제가 이제 교재 작업을 하면서 꼼꼼히 분석을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크게 변화된 내용은 없어요. 물론 단원수는 줄었지만 원래 사회문화의 계산 문제가 어려운 게 있거든요. 그게 아마 집중이수로 따지면 아마 기말고사에 분명 나올 거예요. 근데 그 문제는 교과서에 있는 문제 갖고는 절대 대비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 도표통계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정말 어렵게 출제가 되거든요. 아마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한데 아마 그런 것들에 대한 거는 제가 봤을 때 학교생 때부터 3년에서 5년치 도표통계 문제를 활용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마지막에 계속 반복해서 연습을 한번 시킬게요. 그러면 아마 내신 문제 공부할 때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내신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면 학교 선생님이 그 전년도 평가 문제 단계는 계산 방식에 대한 숫자를 바꾸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제대로 접해보지 않은 애들 같은 경우 정말 어려워하는데 아마 약간 변형된 문제도 기존에 나왔던 기출 문제를 몇 번 연습하다 보면 충분히 대비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나왔던 거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수능 문제인데 원래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수능 문제나 6월, 9월 문제 이런 것도 변형을 해요. 근데 올해 나온 수능 하나만 잠깐 말씀드리면 얘가 21년도 수능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어머니 보세요. 그냥 부모, 그 다음에 자녀, 상중하, 그래갖고 색깔 처리되어 있는 거 있었죠. 그래갖고 이게 나중에 23년도에는 또 부모, 자녀, 상중하를 ABC로 바꾸고 이제 표시된 걸 점으로 바꾼 것 뿐이에요. 그리고 또 올해 수능 문제는 또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갖고 부모, 자녀, ABC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걸 다시 숫자로 바꿔서 문제를 냈거든요. 그래갖고 아마 도표 통계 문제에 대한 게 이게 어렵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기출문제에 해당되는 거 변형한 걸 조금 연습을 하면 이게 나중에 내신 문제 나오더라도 아마 충분히 맞힐 수 있을 거예요. 그래갖고 아마 학교 선생님들이 이런 자료를 갖고 숫자를 바꾸든가 해갖고 문제를 내니까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대비가 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이번에 우리 사회복지 통계라 그래갖고 우리 아마 2학년 내신으로 따지면 이제 기말 시험범에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아마 사회복지 통계가 나올 거예요. 근데 가장 최근에 나왔던 어려운 문제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올해 9월 달에 출제가 됐던 거였거든요. 고3들. 근데 A, B, C 3중 수급자 비수의 자 그러면서 이제 막 숫자 값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계산하는 게 되게 어려워갖고 제가 이제 고3 애들 수능 준비할 때 저는 항상 기존에 계산하는 방식에서 조금 벗어나거나 특이한 계산법은 수능에 무조건 나온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9월 모의고사가 나오고 나서 학생들한테 정말 모든 학생들 진짜 알 때까지 4번 5번 연습시켰거든요. 근데 실제 수능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이거를 자 A, B, C 3중 전체 수급자 이렇게 나왔는데 한 지역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지역을 하나 더 줬어요. 그래갖고 문제 풀이 방식은 같아요. 그래갖고 아마 이게 내신 문제 같은 경우도 학교 선생님들이 이런 식으로 했고 조금씩 변형해서 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갖고 아마 그 전에 나왔던 평가 어려운 문제도 제가 수업하는 과정에서 학생을 이해할 때까지 계속 제가 연습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 관련된 과정 하나 볼게요. 그래갖고 보통 이제 7에서 8회차 이렇게 겨울방학에 짜는데 아마 여기에 순서대로 나가면 여기까지는 아마 중간고사, 아마 여기까지 중간고사, 여기가 아마 기말고사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갖고 아마 1년 내내 수업하는 게 아니라 집중이수기 때문에 학생들이 만약 한 번도 공부 안 하고 이제 학교 수업을 따라가기 좀 쉽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겨울방학 한 바퀴 딱 돌려놓고 나중에 이제 시험 전에 학원에서 아마 직보 특강이나 뭐 2, 3일 특강 이런 게 아마 개설이 되면 그때 와서 또 한번 싹 정리하고 시험 전날 한번 다시 한번 공부하면 아마 충분히 좋은 성적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뭐 교재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되냐면 제가 이 내신 상은항이라 그래갖고 이게 인터넷 치면 나와요. 그래갖고 이제 메가스터디에 그 윤성훈 쌤이라고 그 사회문화 1타 선생님 있거든요. 이제 그 선생님하고 제가 공동 작업을 많이 해요. 그래갖고 그 선생님하고 같이 우리 만들었던 교재 중에 하나가 이 내신 상문화 교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재 만들면서 모든 사회문화 교과서를 다 분석했어요. 몇 달 동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러 과목을 수업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 그 정도까지 분석을 안 할 거예요. 근데 저는 사회문화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사회문화 1타 선생님하고 또 친분이 있기 때문에 그 선생님하고 같이 작업을 해서 이런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마 인터넷 친구 나올 때 윤성훈하고 김용진 그래갖고 교재를 보면 이게 앞 페이지에는 이 사람 이름 넣거든요. 아마 인터넷 친구 나올 거예요. 근데 제일 뒷장에 제 이름 넣어가지고 제가 한마디 한 적은 있어요. 아니 교재는 제가 거기다 썼거든요. 교재를 제가 다 썼는데 왜 당신이 앞에 나오고 내 이름을 제일 뒤에 놨냐고 막 그랬는데 그래도 어찌됐든 제가 이 교재 쓰면서 인지셋도 받고 막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무마는 됐어요. 근데 어찌됐든 사회문화 수업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형태의 교재 작업도 완벽하게 돼 있는 상황에서 수업을 한다는 것만 어머니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어머니 하나만 더 볼게요. 자, 그래서 강의 특징을 보면 최대한 이해 중심의 수업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EBS 문제에 대한 분석 이런 것도 되고 그 다음에 매일매일 테스트를 보면서 그 테스트 결과지도 어머니들한테 아마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모든 수업은 PPT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갖고 일단은 여기에 대한 거는 이게 판서를 하다 보면 학생들이 못 알아먹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갖고 모든 수업 PPT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쉽게 학생들이 우리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항상 미착 관련 수업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항상 많은 학생들의 수업을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한 10명 전후 수업을 되게 많이 좋아해요. 그럼 이제 10명 전후 수업이 되면 나중에 일주일이 지나면 학생들 이름을 제가 다 기억하거든요. 그럼 이제 지우야 어떻게 했니? 누구누구야 어떻게 했니? 그러면서 이제 학생들 이름도 불러주고 만약 중간에 수업하다가 만약 딴짓하거나 그러면 제가 쓱 다가가서 이제 어깨 한번 이렇게 쓱 한 보다가 아니면 이제 볼펜 같은 거 똑똑 해주거든요. 그럼 애들이 또 집중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질문할 때도 제가 이름을 다 기억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 질문도 학생들이 보다 더 쉽게 질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것들에 대한 거는 부족한 학생이 있다고 하면 어머니가 한 번 더 얘기해 주시면 제가 조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수백 개 질문에도 다 받아준다 그랬는데 그냥 애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내가 질문 잘 받게 생겼니 물어보니까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냥 선생님 참 질문 잘 받아주고 생겼다고. 그리고 제가 보면 학생들이 어떤 질문하더라도 저는 같은 내용을 물어보더라도 5번까지 항상 질문을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도표 통계 문제를 할 때 계산을 못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근데 물론 처음 가르쳐갖고 배우면 너무 좋겠죠. 근데
3번, 4번에 걸쳐서 해결하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5번까지는 웃음 영상 항상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 부족하거나 우리 이런 학생이 오더라도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도표 통계를 나중에 학생들이 문제가 될 텐데 제가 대치동에서 1년에 한 30번 정도 수업을 해요. 도표 통계만. 그러니까 한 문제에 대해서 3, 40번을 풀기 때문에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남들보다 좀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최상위권부터 최하위권까지 도표 통계 수업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수준에 맞춰서 제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에 관리 방안은 자, 수업 한 10분 전에 와가지고 테스트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수업 후에도 그날 테스트 보고 그 다음에 테스트 용지를 또 과제로 내줘서 우리 반복할 수 있게 또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차 과제 여기까지 우리 내준다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 여기에서 만약 결석을 하게 되면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을 이제 촬영해서 항상 올려놔요. 그래갖고 그냥 학생들이 핸드폰으로 그냥 보다 탭이나 핸드폰으로 보다 더 쉽게 볼 수 있게 제가 모든 수업은 유튜브에 촬영해서 올려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보면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 학생이 부족한 게 있다 그러면 사진 찍어갖고 이게 뭐예요? 그러면 이제 학생은 이만큼 질문하지만 저는 이렇게 답변을 줍니다. 근데 제가 이런 형태를 질문을 많이 받는 이유가 학생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려면 머릿속에서 정리를 해서 카톡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해결되는 문제가 10개 중에 7개가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그렇게 해결한 문제는 학생들이 절대 틀리지 않더라고요. 그래갖고 이렇게 질문을 애들이 10개 정도 하다가도 나중에 이제 하다가 본인이 이해했는지 선생님 이거 문제는 해결됐으니까 답변 안 주셔도 돼요. 딱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가 봤을 때 공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은 제가 당일 무조건 12시 반까지 받아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항상 애들한테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목표 없이 오지 말고 결과 없이 가지 말자. 그러니까 일단 1등급이나 만점 맞으려고 왔잖아요. 그러면 저는 학생들한테 항상 얘기하거든요. 1등급 맞으려면 딱 2가지만 지켜라. 그러니까 선생님이 내주는 숙제 잘해오고 수업 시간 늦지만 마라. 그럼 이제 그게 학생들의 성실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누적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사회문화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에 대해 성적이 오를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그런 거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2가지만 지키면 자, 제가 1등을 만들어준다. 이런 얘기를 학생들한테 항상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저 고의 설명에 대한 건 이 정도 마무리하고 만에 하나 어머니 저한테 궁금한 게 있거나 아니면 저한테 개별 상담 받고 싶으신 게 있으면 학원에 제 전화번호를 물어보면 아마 가르쳐 줄 거예요. 그러면 이게 누구누구 엄마입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문자만 하나 남겨주시면 제가 상담 전화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는 제가 상담 전화하다 보면 5분만 해야지 그러다 30분 한 적도 있고 1시간 한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엄마들이 궁금한 거 아니면 제가 학생에 대해서 파악한 것도 얘기하다 보면 또 그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